행운과 우연은 실제로 개인의 성공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뒤에서 밀어주는 순풍과 같은 것이죠. 하지만 순풍을 받기 위해서는 돛을 펼쳐야 하는데요. 그 돛을 펴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오늘은 도리스 메르틴의 책 아비투스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출판사는 다산북스이며 옮긴이는 배명자님이네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진 자의 사회와 가지지 못한 자의 사회는 매우 다릅니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은 명확한 경계를 두고 마주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과도기 같은 넓은 중간지대가 존재하죠. 그러나 슈퍼리치를 제외한 모두가 똑같이 갖는 감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항상 나보다는 재정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어떤 모임에서든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항상 있다는 사실에서 이런 왜곡된 인식이 생기는 겁니다. 자신도 재정적으로 풍족하고 실제로 불평할 것이 없더라도 주변에 큰 재산을 물려받은 이웃, 스타트업으로 거액을 번 형제, 흉내낼 수 없는 성실함으로 저축하고 투자하는 친구 부부 등이 언제나 있는 것이죠. 브레이트의 유명한 명언을 살짝 바꿔 말하면 사람들은 오로지 저 멀리 위만 보고 저 멀리 아래는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더 풍족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은 인간적이지만 자칫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될 수도 있죠. 솔직히 말해 상위 3분의 1에 속하는 고소득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 혹은 탁월한 능력에도 극소수의 슈퍼리치 리그에는 진입하기 힘듭니다. 우연의 일치가 도와준다면 모를까요? 이를테면 저렴한 가격에 매수한 주식이 짧은 기간에 몇 배로 가치가 오르고 대단히 열정적인 여성 경쟁자가 육아휴직으로 스스로 물러나고 세계가 고대했던 발명품을 만들어내고 지금까지 닫혀있던 사교 모임의 입장권을 받는 것과 같은 것 말입니다. 실력주의를 강조하는 모든 주장에도 불구하고 슈퍼리치가 되는 가장 확실한 길은 행운인 것 같습니다. 이때 행운이 어떤 결정적 역할을 하는지 카타니아 대학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 알렉산드로 플루치노 연구팀은 컴퓨터로 생성한 가상인물 수천 명의 40년 동안의 자산 변화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관찰하였습니다. 각 아바타는 지성, 능력, 성실성이 각각 다르지만 경제 자본은 정확히 똑같았죠. 그 외의 조건들은 운명에 맡겼던 겁니다. 말하자면 아바타들은 무작위로 조종되어 행복한 상황에 다양하게 노출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아바타들의 자산이 현실과 비슷하게 불평등해졌죠. 약 20%의 아바타들이 전체 자산의 80%를 소유했고 고소득자 대부분의 능력은 그저 평균에 가까웠던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반복해도 결과는 비슷하였죠. 플루치노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행운과 우연은 과소평가되지만 실제로 개인의 성공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행운 없이는 막대한 경제 자본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지성, 노력, 능력도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이죠. 하지만 뒤에서 밀어주는 순풍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돛을 펼쳐야 순풍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현실에 적용해보죠. 평균 소득자라 해도 평생을 보면 거액을 만지게 됩니다. 그것으로 뭔가를 할 수 있죠. 부자들의 순위에 오르기에는 넉넉지 않을 테지만 그 안에는 분명 여유 자금이 있습니다.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드는 열쇠는 모두에게 있죠. 그것에 익숙해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열쇠는 백만장자처럼 생각하라는 겁니다. 평균 소득자는 월급을 따지고 고소득자는 연봉을 계산하며 초고소득자는 5년치 계약과 퇴직금 및 연금 이외에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을 생각합니다. 그 결과 부유한 사람은 거시적 차원에서 계산하고 큰 그림을 보며 하루 이상 숙고한 뒤에 재정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평균 소득자는 자신의 가능성을 실제보다 많이 낮춰 말하고 수십억에 달하는 자신의 평생 소득을 미시적으로 움직여
더 적은 투자 금액을 모은다는 사실을 쉽게 놓치게 됩니다. 가장 많이 가지지 않았더라도 당신이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를 의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열쇠는 돈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으면서 부자를 높이 보지 않고 있죠. 돈은 물론이고 돈을 가진 사람도 나쁘게 봅니다. 물론 돈이 사람을 망치는 일이 흔한 것도 사실이지만 부자들은 돈과 건설적 관계를 맺습니다. 그들은 돈을 호혜적 관계에 있는 동맹국으로 이해하고 계획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하고 느긋하게 미래를 보죠. 이것만으로도 돈은 존중받을 가치가 충분한 겁니다. 상류층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더 많이 인정하고 거기에서 영감과 에너지를 받아 프로젝트를 실행합니다. 부는 머리에서 시작되죠. 자신의 경제 자본을 늘리고 싶은 사람은 돈을 멸시해선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열쇠는 구매 유혹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소비의 유혹은 곳곳에 숨어 있죠. 이 부분은 특히 20, 30대가 취약합니다. 미국의 경우 그들은 외식과 배달 음식에 있어 앞선 세대보다 평균 월 6만 원을 더 소비한다고 합니다. 돈으로 순간적인 기쁨을 사는 것보다 가족이나 친구 혹은 자신을 위한 시간을 씀으로써 기쁨을 얻는 것이 더 나은 습관이죠. 종종 스마트폰 없이 지내기, 맨발로 걷기, 즉흥적으로 커피 한 잔의 여유 즐기기, 친구들에게 아무 연락이 없더라도 자주 외출하기와 같은 것들로 삶을 주의 깊게 구성할수록 위로 소비가 덜 필요하게 됩니다. 네 번째 열쇠는 재정적으로 안전한 길을 걸어라는 겁니다. 소득의 일부가 매달 초 적금 계좌로 이체되도록 설정해 보세요. 수입의 10%든 20%든 적은 금액이라도 시작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여행을 가거나 새 가방을 사는데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죠. 이자 수익과 주식 배당금은 모두 투자금이 되어야 합니다. 월급이 인상될 때마다 인상액의 50%를 자동으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한다면 당신의 경제자본은 더 빨리 증가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열쇠는 돈 관리를 프로젝트로 여기라는 겁니다. 부자는 돈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산 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더 많은 조언을 찾고 기회와 분야와 시장을 연구하죠. 정보력이 좋으면 주식은 도박이 아니라 진지한 노후 대비이자 미래 투자라는 의식을 갖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재상 정식을 스포츠로 이해하죠. 그들은 중산층보다 더 빈번하게 야심찬 재정 목표를 세웁니다. 이런 습관은 부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죠. 최선을 다한다와 같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목표보다는 구체적이고 어려운 목표가 더 높은 성과를 끌어냅니다. 여섯 번째 열쇠는 돈이 일하게 하라는 겁니다. 아주 빨리 큰 부자가 되는 확실한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두가 1년 그리고 10년 단위로 서서히 부를 늘릴 수 있죠. 열쇠는 당신의 끈기와 자제력인 겁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